자, 이번 시간에는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먼저 여기 제목에 나오는 이 직선의 밑줄을 긋고요. 직선의 결정 조건을 한번 복습을 해보죠. 직선의 결정 조건. 중학교 2학년 때 우리가 배웠던 1차 함수예요. 그 1차 함수를 떠올리면서 심화 복습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 1차 함수는 직선이에요. 그 직선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1단계 그냥 다른 두 점, 2단계 절편, 그러니까 절편을 이용하는 거죠. 절편과 절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울기의 y절편을 이용해서 서로 다른 두 점을 찾아서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때 이 세 가지를 구분한 이유가 뭐냐면, 근거가 뭐냐면 바로 직선의 결정 조건이었던 거예요. 이 직선의 결정 조건은 서로 다른 두 점입니다. 서로 다른 두 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 한 점이 있어요. A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를 그릴 수 있나를 생각하면 돼요. 무수히 많죠? 무수히 많아요. 자, 그런데 또 다른 한 점을 잡습니다. B점을 잡아요. 그리고 나서 A점과 B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는 것은 유일합니다. 두 점 A, B를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로 결정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직선의 결정 조건은 서로 다른 두 점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요 1차 함수를 배우면서 자, 일반형과 표준형이라는 거를 알려줬어요. 일반형과 표준형. 자, 1차 함수에는 일단 여기서 일반형이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자, 일반형은 1차 함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2차 함수, 3차 함수 다 일반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형이라는 건 뭐냐면 우변을 0으로 만들어 두는 거예요. 우변을 0으로 만들고 좌변을 뭐 문자 또는 차수에 대해서 정리한, 내림차수는 정리한 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1차 함수의 일반형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요. 이걸 일반형이라고 그래요. 근데 왜 일반형이라냐면 이 일반형으로는 그래프를 그리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어떤 점을 대입해서 이 그래프를 이 식을 만족하는 두 점,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을 찾아서 그릴 수는 있어요. 근데 매우 불편해요. 그래서 일반형으로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다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반에서 이게 표준형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표준형은 y는 꼴로 표현한 겁니다. y는. 그래서 이 식을 변형해서 y 이퀄로 변형할 수 있죠. mx 플러스 n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표준형이라는 말은 왜 표준형이냐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형태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변형했을 때 기울기가 m이고 y절편이 n이에요 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금방 할 수 있죠.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핵심 개념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2차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2차 함수도 일반형과 표준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선 주로 표준형으로 그래프를 그리는데 오늘 배울 직선의 방정식은 바로 일반형이에요. 이 일반형 꼴을 우리는 방정식인데요? 방정식이에요? 방정식인데 직선입니다. 그래서 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를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 직선의 방정식이 갖는 성질을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소단원이 뭐냐면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직선의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세 가지 단계로 나눠서 그렸어요.
자,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면 첫 번째 제일 낮은 단계 첫 번째가 뭐냐면 말 그대로 서로 다른 두 점을 찾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만족하는 그냥 서로 다른 두 점이에요. x1, y1, x2, y2 두 점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좌표에 점을 찍고 그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리면 끝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낮은 단계였고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좌표에서 가장 대표적인 두 점을 찾는 거예요. 자, 그래프를 그릴 때 가장 대표적인 두 점이 뭘까? 찾아보니까 그렇지. X축, Y축과의 교점을 사용하면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교점을 우리는 X절편과 Y절편이라고 부른 거예요. 자, 이게 중간 단계예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 학생들은 요 1, 2단계 정도까지만 그래프를 그려요. 그리고 이제 가장 높은 수준의 이해 능력을 가진 아이들이 세 번째 오늘 배우는 기울기와 한 점인데 이때 이 한 점은 어차피 한 점인데 Y절편을 사용하면 편해지겠죠. 그래서 세 번째 단계가 가장 높은 단계가 바로 기울기와 Y절편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이 수준이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최상위 수준 학생들은 기울기와 Y절편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등학교 1학년은 중학교 과정의 심화복습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장 높은 수준의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굳이 이 한 점이 Y절편일 필요는 없어요. 그죠? 어떤 점이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기울기를 이용하려면 출발점이 필요해요. 이 한 점은 출발점입니다. 출발점. 보통은 Y절편이 편하긴 합니다. 하지만 꼭 Y절편이 필요는 없어요. 잘 메모를 해두고 그리고 나서 기울기를 이용해서 두 번째 점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자, 생각톡을 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점, 저기 A점이 있습니다. 3,2가 있어요. 3,2가 있는데 A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그려보자인데요. 자, 여기서 보면 자, 볼까요? A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데 출발점을 A점으로 잡으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기울기가 1이다? 오케이. 자, 기울기의 정의를 생각하는 거죠. 자, 기울기 한번 써보세요. 기울기라는 것은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죠. 따라서 2를 분수 1분의 1꼴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분모가 x의 증가량이 되겠고, 그죠? x의 증가량. 그 다음에 요 1이 y의 증가량이 되는 거야. 그러면 보세요. A점에서 출발을 해요. 출발한 다음에 x의 증가량 한 칸 1, y 증가량 1. 오케이. 플러스 1, 플러스 1. x의 증가량 1, y 증가량 1. 그럼 두 번째 점의 좌표는 바로 4,3이 되는 거야. 그럼 두 점을 잡았어요. 그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리면 완성입니다. 성공이에요. 자,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의 최상위 수준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2번도 볼까요? 2번 직선L이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 Y절편이랍니다. Y절편. Y좌표를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직선을 그었을 때 분명히 얘가 Y축과 평행한 직선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Y축과의 교점이 존재하겠죠. 이 점을 어떻게 구할까? 입니다. 근데 사실은 직선을 그어서 Y축과 만나네 이렇게 구하지는 않아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합니다.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이용해서 Y절편을 구하죠. 기울기가 1이야. 그리고 한 점을 지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했습니까?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볼까요?
기울기가 1인 직선은 y는 x, y절편은 몰라요 플러스 b라고 썼죠. 자, 그런데 얘가 어느 점을 지나냐면 3,2를 지나요. x에다가 3, y에다 2를 대입해서 2 이퀄 3 플러스 b가 돼서 오케이. y절편 b는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구하죠. 자, 연습을 하는 거야.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연습을 하는 겁니다. 한번 적어보고요. 자, 3번. 이 직선 L의 방정식 구했네요. y는 x 마이너스 1입니다. 구했네요. 그죠? 자, 이렇게. 요거까지가 중학교 과정입니다. 중학교 2학년 과정.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심화 복습을 해볼까? 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계속 심화 복습이란 말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중학교 1, 2, 3학년 수학을 공부하면서 쓸데없이 뭐 센 수학이라든가 고난이도 수학을 풀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멍청한 짓이에요. 멍청한 짓입니다. 그 심화복습은 진정한 심화복습은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 심화복습을 해야 돼요. 고등학교 1학년 수학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공부할 때 공부 계획 세울 때 이상하고 어려운 문제 풀면서 시간을 낭비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건 낭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개념 학습을 반복 학습하는 게 좋아요. 그럼 어차피 다 풀립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조건을 밑줄 그어볼까? 점 A가 있습니다.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미 우리는 다 구할 수 있죠? 그죠? 구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방식이 약간 다른 거야. 중학교 수준의 심화복습이다 보니까 방식이 약간 다른 거야. 뭐냐면 직선 위에 임의의 점을 P라고 두는 겁니다. 직선 위에 임의의 점을 P라 하면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 수학과 고등학교 수학의 차이점이 여기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잘 밑줄 긋고 별표도 해놔요. 뭐가 다른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서로 다른 두 점을 찾았네요. 그죠? 서로 다른 두 점을 정의를 한 거예요. A점 x1, y1은 주어진 거고 우리가 직선 위에 임의점 P점은 우리가 잡은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왜 잡냐면 이 그림을 보면 직선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을 잡으면 A점과 P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울기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요. 기울기라는 것은 기울기의 정의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수평 증가량, 수평 변화율, 그 다음에 수직 변화율, 수평 변화율, x의 증가량, 수직 변화율, y 변화량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직각삼각형을 그릴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기울기의 정의 한번 볼까요? 기울기의 정의, 자, 기울기를 여기서 m이라 한번 해볼까요? 자, 기울기 m은 이퀄 x의 증가량입니다. 그림상에서 밑변의 길이가 x의 증가량이 돼서 x2 두 번째. 자, x 빼기 x1이 되는 거예요. x의 증가량은 x좌표 길이의 뺄셈인데 두 번째에서 첫 번째를 뺀다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밑변의 길이가 x의 증가량이고 높이가 y의 증가량입니다. 그래서 높이는 y 빼기 y1이 되는 거예요. 한 점과 기울기를 구했네요. 그죠? 자, 그러면 한 점과 기울기를 구했으니까 자, 여기서 m은 x-x1분의 y-y1인데 여기서 기울기를 구했으니까 중학교 때처럼 기울기에다 대입하면 되지 않나?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합니다.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자, 지금 이 식이 거의 끝난 거예요. 이 식이 바로 m equal x-x1분의 y-y1이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런 다음에 분수잖아. 양변의 분모 x 빼기 x1을 곱해요. 자, 곱해서 정리하게 되면 드디어 짜잔 하고 직선의 방정식 완성이 되는 거예요. y-y1 equal m x-x1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 나왔죠? 그죠? 기울기의 정의를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겁니다. 어때요?
중학교 2학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라는 게 좀 느껴지나요? 예, 이렇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런 정도 요걸 이해할 정도의 학생이면 중학교 수학은 뭐 그냥 너무 쉽죠. 자, 기울기의 정의를 이용해서 드디어 완성.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인데요. 한 점은 x1, y1이고요.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은 이제부터 공식을 쓰면 되는 거예요. y-y1 equal m, x-x1.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학교 2학년 수학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직선을 배울 때 아이들이 좀 어려워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좌표축의 평행한 직선이에요. 좌표축의 평행한 직선. 자,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를 볼까요? A점을 지나는데 얘가 X축의 평행이에요. X축의 평행합니다. 자, 이럴 땐 과연 어떻게 하면 되냐. 근데 얘는 자, 가만히 보니까 기울기가 0이에요. 기울기가 0. 그죠? 기울기가 0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기울기가 0이니까 m에다 0을 곱해가지고 y-y1 equal m 0 곱하기 x-x1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y-y1이 0이니까 y는 y1. 그죠? x축의 평행한 직선은 y는 y1. 또 A점을 지나고 Y축의 평행한 직선이 있죠. 그죠? X축의 수직이고 Y축의 평행한 직선이 있습니다. 자, 얘는 X는 X1이 되는데 사실은 이 개념은 이렇게 이해하는 것보다 중학교 가정으로 이해하는 게 좀 더 편리해요. 정확하고. 자, 중학교 가정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그림에서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 자, 그림에서 X축의 평행하고 Y축의 수직인 직선 한번 볼까요? 지금 화면이 끊겼네요. 천천히 한번 기다려보죠. 자, 1번 Y는 Y1을 볼게요. Y equal Y1 또는 Y equal Q. 자, 이런 직선은 사실은 뭐가 생략된 거냐면 X에 대한 설명이 생략된 거예요. 그럼 Y는 Y1이야. 근데 X는 없네? 그게 아니라 X는 모든 실수라는 뜻이에요. 이게 생략된 거예요. 모든 실수. 그러니까 X의 값이 어떤 값이든 자, X의 값이 0이든 마이너스 1이든 1이든 어떤 수든 상관없어요. 뭐 3이든 어떤 수든 상관없어. y1 값은 항상 y 값은 항상 y1이야 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이게 바로 중학교 2학년 때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더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y축에 수직일 수밖에 없고 x축에 평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도 한번 볼까요? 2번도 볼게요. 자, 2번. 그러면 x는 x1. 자, 이런 그래프는 과연 어떻게 그려지느냐의 문제입니다. 얘도 생략된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y예요. y는 마찬가지로 모든 실수입니다. 모든 실수라는 뜻이에요. y 값이 마이너스 1이든 0이든 1이든 어떤 수든 상관없이 x의 값은 항상 x1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수밖에 없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래프는 어차피 x1을 지나니까 그죠? 이런 그래프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유가 뭐냐면 자, y1이 마이너스 1이든 0이든 1이든 3이든 x의 값은 항상 x1이라는 거예요. 얘도 x1, 얘도 x1, 얘도 x1, x1, x1 항상 x1이라는 거예요. 모든 실수 y에 대해서 x의 값은 항상 x1이라는 거예요. 그럼 얘들을 쭉 연결하니까 뭐야? x축의 수직인 직선, y축의 평행한 직선이 되네? 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한 좌표축의 평행한 또는 수직인 직선의 경우는 중학교 2학년 개념이 좀 더 정확한 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보기 1번.
점 2, 마이너스 1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4인 직선의 방정식인데요. 차례대로예요. 차례대로 앞에 x1, y1이라 하고 앞에 공식에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됩니다. 자, 이때 처음에는 이걸 몇 번 써봐요. y-y1 equal m x-x1 몇 번 써보세요. 쓰면서 암기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쓰는 거야. 자, 그리고 기울기가 m이 마이너스 4죠. 그대로 대입한 다음에 계산하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7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번을 볼까요? 점 5, 마이너스 6을 지나고 오케이 x축의 평행한 직선. 요거는 외워두세요. 그냥 x축의 평행에 y는 q예요. y는 q. y는 q. 오케이? x축에 평행하면 y는 q고요. x축의 수직이면 x는 p가 됩니다. 요거는 그냥 암기를 해두는 게 좋아요. 그런데 어느 점을 지나냐면 5, 마이너스 6을 지나니까 이 y좌표가 바로 q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y는 마이너스 6이에요 라고 식을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문제 1번을 보자. 문제 1번. 다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자, 1번은 점 마이너스 1,3을 지나고 기울기가 2예요. 자, 한번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점 7,4를 지나고 y축의 수직인 직선입니다. 자, 한번 식을 써보자. 자, 1번은 x1이 마이너스 1, y1이 3이니까 그대로 대입해서 식을 쓰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전개해서 y는 꼴로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y는 2x 2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5가 되겠습니다가 되겠죠. 자, 2번도 볼까요? 2번. 자, 2번은 7,4를 지나고 x축의 수직. 그러면 y축의 수직인데 x축의 평행이야. 그죠? 얘는 y축의 수직이라고 한다면 그냥 이거를 이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선생님도 많이 헷갈립니다. 그럴 때는 매우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얼른 이렇게 좌표를 얼른 그리는 거 얼른 이렇게. 그러면 이게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원점이고 y축의 수직이야? 그러면 이런 직선이 되겠네. 그지? 자, 그런데 7,4를 지나 x가 7이고 y가 4야? 4를 지나요? 그럼 여기도 4가 되겠네. 그지?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y는 4죠. 그죠? y는 4예요. 그래서 만약에 헷갈려요. 실제. 헷갈리면 좌표를 얼른 그리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 축을 그래프를 그리면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쓸 수가 있어요. 자, 다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볼게요. 만약에 이게 서로 다른 두 점이면은 뭐 쉽죠, 그죠? 왜냐하면 서로 다른 두 점을 자, 그림처럼 자, A점, B점. 그러면 두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어요. 밑변의 길이가 x 증가량, 높이가 y 증가량에서 이렇게 어렵지 않게 금방 그릴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기울기의 정의에 의해서 기울기 m은 하고 나서 금방 m 값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x2 마이너스 x1분의 y 증가량은 y2 마이너스 y1. 오, 이렇게 기울기를 매우 쉽게 구할 수 있죠. 단 서로 다른 두 점일 때. 여기서 중학교 수학과 또 다른 점이 뭐냐면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이 조건을 잘 봐야 돼요. 두 점과 서로 다른 두 점은 다른 조건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두 점은 서로 같은 두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요. 근데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을 무조건 다를 때, 서로 다른 두 점일 때, 즉 x1과 x2가 다를 때,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을 때도 해줘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우리가 기울기의 증가량, 기울기를 구할 때 m값은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인데
분모가 x2 빼기 x1이잖아. 그지? 그러면 다를라야 분모는 0이 될 수 없어요. x2 마이너스 x1이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분모에 x2 빼기 x1을 쓸 수 있는 겁니다. 라고 생각해도 돼요. 자, 그래서 서로 다르다는 조건이 주어지면 매우 쉽게 기울기 구했으니까 y 빼기 y1 자 y 빼기 y1 이퀄 기울기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 x 빼기 x1 이렇게 식을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x1과 x2 그러니까 서로 같은 두 점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는 기울기를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 기울기 m은 분모가 x 증가량이어서 x2 빼기 x1인데 어라? x2 빼기 x1 분모가 돼야 되는 값이 0이 돼버리네. 그럼 안 되죠. 계산이 안 됩니다. 오케이? 자, 이때는 이 식을 기울기를 이용해서 식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기울기를 이용해서 못 구해요. 그래서 이때는 중학교 과정으로 배우는 겁니다. 중학교 과정. 오케이? 자, 분모가 될 x2 빼기 x1인데 x2와 x1이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두 점이 있는데 자, a점 y1, y2는 다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개의 점이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으니까 x축의 수직이고 y축의 평행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직선도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직선입니다. 자, 얘는 x축상에 분명히 x1을 지납니다. 그죠? 여기 x1을 지나요. 근데 y값은 상관없어요. y값 어떤 y에 대해서도 항상 얘는 x의 값은 항상 x1을 가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y에 대해서 x의 값은 항상 x1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 바로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 빼기 x1, x 이퀄 x1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인데요. 두 점이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두 점이라는 말에 속으면 안 돼요. 두 점. 여기서는 이제 서로 다른 두 점이라고 했는데요. 물론 이제 y1, y2가 다르면 서로 다른 두 점이 되긴 합니다. 오케이? 그냥 두 점과 좀 다르죠. 그죠? y1, y2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분명히 나눠줘야 됩니다. 첫 번째 분모가 될, 그러니까 x의 증가량이 될 x2 빼기 x1이 0이 되는가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럼 0이 아니면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기울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공식 y 빼기 y1 이퀄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 x 빼기 x1 이 공식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반면에 x1과 x2가 같아요. 그럼 기울기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가 되는 거야. 기울기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얘는 x축의 수직인 직선이 됩니다. x축의 수직인 직선. 그러면 당연히 이제 y축에는 평행한 직선이 되겠죠? x축의 수직인 직선, y축의 평행인 직선 같은 말입니다. 자, 그것도 적어놓어 볼까요? y축에는 평행인 직선입니다. 이렇게. 자, 한번 또 복습을 해보자, 얘들아. 그 보기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서로 다른 두 점이고 x1, x2가 다르네요. 그죠? 오케이. 얘는 그냥 그대로 공식에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x1, y1, x2, y2. 처음에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헷갈리니까. 그 다음에 공식 y 빼기 y1 그리고 분모 x의 증가량 x2 빼기 x1 y2 빼기 y1 그리고 x 빼기 x1 그런 다음에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됩니다. 라고 식을 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딱 서로 다른 두 점인데 x1과 x2가 같아요. 근데 이거는 실수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를 처음에 발견을 못해. 같은 거를. 그래서 식을 한번 써볼까요? y 빼기 3 이퀄 x인가량 마이너스 플러스 0이 되는 이때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특별한 케이스니까 암기를 일단 해두세요. 좌표축의 수직인 직선 y값에 따라서 y값에 관계없이 x의 값은 항상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문제 2번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1번은 x1, x2가 달라요. 근데 2번은 같아요. 자, 먼저 1번을 식을 써보세요. 자, 1번 서로 다른 두 점이죠. 자, 그러면 차례대로 x1, y1, x2, y2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공식에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y 마이너스 y1 마이너스 마이너스 5 이퀄. 자, 그 다음에 기울기인데 x의 증가량 x2 빼기 x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y2 빼기 y1 5 빼기 빼기 5 하고요. x 마이너스 x1 4 이렇게 이런 정리 연습을 하면 됩니다. 이 식을 적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계산은 천천히 하면 되는 거예요. y 플러스 5 이퀄 자 마이너스 5분의 플러스 10입니다. 마이너스 2가 되겠다. 그지?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이 식을 전개하면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8 빼기 5 플러스 3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을 그대로 대입하는 건데 2번은 x1과 x2가 같아요. 그죠? 이럴 때는 만약에 얘를 이제 먼저 발견할 수 있다면 같네. y 값이 1이어도 x는 3이고요. y 값이 마이너스 7이어도 x는 3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어렵지 않게 x는 3이에요 라고 쓸 수 있어요. x는 항상 3이에요. y 값에 관계없이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문제 3번을 볼게요.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닐 때 x 절편이 a이고 y 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은 매우 쉽게 구할 수 있어요.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입니다. 매우 쉽죠? 자, 이것도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어요. 자,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x절편이 a고 y절편이 b라고 했으니까 이 점을 a, 0과 b, 0, b로 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점은 a, 0이고요. 두 번째 점은 0, b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차례대로 x1, y1, x2, y2라 두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그대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y-0 이퀄 x의 증가량 0 빼기 a분의 y2 b 빼기 0이 되겠고요. x-a가 됩니다. 이걸 전개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전개해 줘서 자, 그러면 y는 하고요. 마이너스 a분의 b x 그 다음에 플러스 b가 되겠네. 그지? 여기서 마이너스 a분의 bx를 좌변으로 이항하는 거야. 이항한 다음에 양변을 b로 나눠주면 돼요. 자, 이항하면 어떤 꼴이 되냐면 a분의 bx 플러스 y가 되겠고 이꼴 b가 됩니다. 양변을 b로 나눠줘요. 이렇게. 자, 그러면 b분해가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자, 양변을 전부 다 b로 나눠준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 곱하기 b분의 1이 되겠죠. 약분되고 자, 결과적으로 따라서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이 됩니다. 라고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1차 방정식
여기서 요 방정식을 잘 보죠. 이거 분명히 방정식이잖아요. 그죠?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제로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입니다. 자, 그런데 도형을 나타내요. 도형.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식을 이거 이제 일반형 꼴이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요. 1차 함수꼴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양변을 적당히 변형해서 이항하고 변형해서 y는 꼴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b가 0이 아니란다면 마이너스 b분의 a x 마이너스 b분의 c 1차 함수 그래프 꼴로 바꿀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얘는 그래프, 즉 도형을 그릴 수 있는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형이에요. 오케이? 직선도 도형입니다. 저는 조건이 있죠. 자, 그래서 AB 값에 따라서 둘 다 0이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매우 편리하게 얘를 표준형 y는 마이너스 a분의 bx 마이너스 b분의 c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분명히 직선이 되죠. 그 다음에 a는 0이 아니고 b는 0일 때, 그러면 b가 0이면 양변을 b로 나눌 수가 없어요. x는 마이너스 a분의 c꼴입니다. 그럼 얘는 y축의 평행한 직선이 되겠죠. 그 다음에 a는 0이고 b는 0이 아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y는 마이너스 b분의 c가 돼서 x축의 평행한 직선이 돼요. 자, 그래서 어차피 직선이야. 어떤 식이든 얘는 직선이 됩니다. 오케이? 자, 볼까요? 세 가지 조건 모두 직선이죠. 도형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 방정식이 항상 직선을 그립니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오케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AB가 어떤 조건이든 항상 직선을 그린다. 물론 C까지 0이면 곤란합니다. 그죠? A도 0, B도 0, C도 0이면 안 돼요. 자, 다음 1차 방정식이 나타내는 직선을 그리시온데 우리 그리지 말고요. Y는 꼴 또는 X는 꼴로 나타내보자. 자, 1, 2, 3, 4 모두 Y는 또는 X는 꼴로 한번 나타내보세요. 자, 차례대로 한번 나타내면 되는데 천천히 하면 됩니다. 천천히 계산해 볼게요. 1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이제 마이너스 3i니까 이 마이너스 3i를 우변으로 이항한 다음에 좌변에 쓰면 돼요. 그러면 3i는 꼴이 돼서 양변에 x를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과정을 덜 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y는 꼴이니까 양변을 3으로 나눠줍니다. y는 3분의 2x 플러스 2 기울기가 3분의 2이고 y는 y절편 2다. 3번을 먼저 볼까요? 3번은 그대로 마이너스 7을 이항한 다음에 4x는 7이 되겠고요. 양변을 4로 나누면 x는 4분의 7. 자, 이 직선의 그래프는 x축의 수직, y축의 평행인 직선이 됩니다. 자, 2번도 볼까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3은 y항을 내비두고 마이너스 x를 이항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y는 3분의 1 x가 되겠고, 자, 이거는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운 정비례 원점을 지나는 직선 그래프가 됩니다. 자, 4번도 볼까요? 2y는 5가 됩니다. 양변을 2로 나누면 y는 2분의 5가 되겠고, 이 직선의 그래프는 y축의 수직, x축의 평행인 직선이 됩니다. 한번 그려보세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설명하기를 볼까요? 자, 이거는 매우 중요한데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네요. 별표 3개를 해놓고 제목도 있습니다. 이 제목을 잘 적어보세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자,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입니다. 오케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두 직선이 있습니다. 자, 직선 하나, 직선 B.
그러면 교점이 있네요. 음? 교점이 있어요. 이 교점의 좌표를 A, B라 해보세요. 그러면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가 있을까? 하나의 점이니까 무수히 많죠. 그죠? 이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아요. K값에 관계없이에요. 그러니까 K값에 관계없이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자, 그러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어떻게 표현할까인데요. 자, 예를 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자, 요거는 일반화를 먼저 해준 다음에 설명을 해줄게요. 이거를 먼저 이 문제를 푼 다음에 일반화하는 게 낫겠다. 자, 여기서 보면 1차 방정식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얘도 1차식, 그지? y는 x-y 플러스 2, 그 다음에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이 있는데 이 두 개를 k로 묶어놨나요? 그죠? 얘는 1차 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직선의 방정식이 나타내는 직선은 과연 뭘까?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점을 지나는데 이 일정한 점이라는 것은 두 직선의 교점이에요. 자, 한번 잘 설명을 들어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두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볼까요? x-y 플러스 2 이퀄 0. 자, 그 다음에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 이퀄 0. 자, 그러면 우리 연립방정식을 풀면 교점을 구할 수가 있지요. 그죠? 교점을 구할 수가 있어요. 한번 구해볼까요? 자, 그러면 지금 y가 절대값이 개수 같으니까 플러스 하면 되겠다. 마이너스 y 플러스 y. 자, 그러면 얘는 3x 플러스 1은 0이 되겠고, 오케이. x는 마이너스 3분의 1이고요. y는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대입하니까 오케이. 3분의 5가 되겠다. 그지? 맞나요? 그러면 이 교점을 위의 식에 대입하면 보세요. 얘는 위의 식에 대입하면 어떤 꼴이 되냐면 0 플러스 k 곱하기 0 이퀄 0 꼴이 되는 거예요. 그죠? 직선 위의 점이라는 뜻은 대입하면 0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교점이니까 두 번째 방정식에도 대입하면 0이 되잖아. 그지? 맞나요? 그래서 0 플러스 0k는 0꼴이 됩니다. 이런 꼴이 돼요. 그러면 k값에 상관없이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야.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예요. 좀 이해되나요? 좀 어렵나요? 자, 그래서 이건 좀 어렵죠. 자, 이거를 일반화를 해볼게요. 잘 적어두고요. 여기에 두 직선이 있습니다. 두 직선이 있어요. ax 플러스 by c 이퀄 0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 이퀄 0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을 지나는 교점을 지나는 직선.
자, 두 직선의 교점은 한 점이잖아, 그지? 두 직선의 교점은 한 점입니다. 한 점, 오케이?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잖아요. 맞죠?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플러스 k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 이퀄 제로로 표현하는 거예요. 실제 이 방정식에다가 이 교점을 대입하면, 자 보세요. 교점은 두 직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도 0이고요.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도 0이 됩니다. 이퀄 0이고 이퀄 0이야. 그러니까 k 값에 어떤 값을 대입하든 얘는 0 플러스 k 곱하기 0이 되기 때문에 항상 만족해요. 0을. 자, 그래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됩니다. 일단 잘 메모해도 보고 시간이 나오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잘 메모를 해보세요.